네, 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환자분한테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과일을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탄고지 식이요법에서는 사실 과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아주 적은 양을 먹었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든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죠. 과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토마토는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토마토는 사실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죠. 건강을 위해서도 이용하지만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 토마토는 저탄고지를 할 때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먹어도 됩니다. 토마토 100g당 들어있는 탄수화물 포도당의 양은 3에서 4g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딸기라든지 저희들이 먹어도 된다는 블루베리랑 비슷한 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양을 먹을 때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토마토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스테비아 토마토. 요즘 토망고라고도 하죠. 토마토와 망고라는 이름을 합쳐서 돼 있는데 정말 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스테비아 공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비아가 흡수돼서 단맛을 내고 있죠. 많이 달기는 하지만 그 안에 바로 이 포도당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맛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스테비아의 단점을 똑같이 갖고는 있습니다. 너무 과량 섭취했을 때는 복통이나 소화불량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는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더 하나 배워봅시다. 토마토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토마토는 잘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토마토는 붉게 익었을 때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제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죠. 그 함유가 되어 있는 이 라이코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푸른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많기 때문에 배탈이라든지 배앓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쨌든 이 라이코펜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익은 토마토를 고른다. 또 하나 팁은 뭐냐면은 이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함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샐러드에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싶다면 바로 토마토를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죠.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바로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섞어서 먹을 때는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잘 익혀서 먹고 그 다음에 붉게 익힌 토마토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익힌 토마토를 먹으면 훨씬 좋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같이 포함시키면 더 좋다. 이것이 토마토를 먹는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가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식물에 있다는 렉틴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주로 들어있냐면 껍질하고 씨앗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바로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익힌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자, 토마토는 사실은 덩치가 있다 보고 깨물고 즙이 나오고 하다 보니 잘 먹기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울토마토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토마토가 좋을까요? 방울토마토가 좋을까요? 사실은 방울토마토에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이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껍질에 이 렉틴이라는 독소가 많잖아요. 큰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껍질이 비율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생으로 방울토마토를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다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이용하는 건 좋지만 이걸 해서 익혀서 뜨거운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겨서 방울토마토를 이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죠. 가장 쉽게 먹는 거는 방금처럼 뜨거운 물에 토마토를 익히고 껍질을 벗긴 이후에 올리브오일을 부어서 그대로 으깨서 먹으면 좋고요. 좀 더 단백질을 함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름에다가 토마토와 계란을 같이 넣고 볶아서 먹는 토마토 계란 볶음 같은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다면 다이어트에 훨씬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가 되겠죠. 피디님은 토마토가 채소라고 생각해요? 과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일 같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토마토가 과일 같다고 느껴지나 봐요. 약간 단맛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토마토는 사실은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는 과일이 맞아요.
작은 범위로 우리가 과일을 의미할 때는 과목,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과일로 본다면은 토마토가 과일이 아니죠. 그런데 땅에서도 열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도 줄기에서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일로 친다면은 발생학적으로 뭘로 보냐면은 그 꽃이 피는 씨방에서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을 다 과일로 보거든요. 그럼 토마토도 그렇게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토마토는 과일이 맞는데 왜 채소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토를 후식으로 먹기보다는 오히려 식사에 같이 먹는 식재료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데 과일은 관세가 붙지 않고 채소는 관세가 붙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수입업자가 과일이라고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토마토는 과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후식으로 별로 먹지 않고 주식의 요리를 할 때 식재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채소다 이렇게 하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분류는 사실 채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가끔 케이크나 뭐 이런데 토마토, 방울토마토 올려져 있잖아요. 디저트 요리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하대요. 토마토는 그렇게 후식으로 쓰는 요리가 원래는 아니래요.